벌써 3번째 낙찰을 받으셨어요. 사실 첫 번째 물건을 하실 때에도 돈이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은 가능하면 대출을 굉장히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액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쌤, 제가 정말 소액인데 수익 경매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경매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거든요.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8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2평. 건물 면적이 다소 작기는 하지만 끝까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감정가는 4,500만 원이고요. 한 번 더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가 3,150만 원입니다. 건물 컨디션 한번 볼까요? 당연히 컨디션이 많이 신축처럼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굉장히 안 좋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모양을 아주 잘 형성하고 있는 정말 아파트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물론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지만 시세 또한 굉장히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여기에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고요. 도보로 걸었을 때는 좀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요, 이 아파트 내부까지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잘 못 느낀다라고 그런 또 정보가 있었습니다. 세연쌤,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싼 아파트도 팔릴까요? 아, 맞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매도가 돼야 된다. 우리는 팔았을 때 최종적인 수익을 얻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팔리지 않을 만한 것들, 남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소액이라고 해서 싸다고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요, 천안에서 매매 거래량이 3위인 아파트입니다. 어때요? 팔릴까요? 팔리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 부동산 하락기인데 네. 투자 안전할까요? 그럼요. 우리가 폭등장을 한번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데 시세가 폭등한 아파트들이나 부동산은요, 굉장히 고가이죠. 이런 저가 주택들은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매이잖아요. 일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갭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해서 소액이지만 이렇게 포인트 있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낙찰자분은요, 3,355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싸죠. 3,355만 원이면은요, 대출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내 투자금이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죠. 어때요? 정말로 소액이지 않아요? 자, 처음 소액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물건부터 해서, 하지만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 싸다고 아무거나 팔리지도 않고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포인트가 있고 매도가 가능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처음 시작을 하신다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차근차근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경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권리 분석을 보면은 임차인 현황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조차의 권리 분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권리 종류 밑에 보면은 가처분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가처분들은 말 그대로 뒤에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소멸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도 본 소송으로 만약에 가처분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권리를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임차인이 없는 이렇게 소유주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참고 자료에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있는데요. 이 명세서는 담임법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도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이 매각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깨끗한 것일수록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자, 그럼 꾸준히 경매를 해서 네. 낙찰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되는데 네.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올 텐데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세금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취득할 때 취득세,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세, 그리고 매도할 때 양도세, 이렇게 세 개의 세금이 이 부동산에 항상 존재하죠.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소액이라서 많은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저가주택으로 소액 경매를 통해서 취등록세 1.1%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정말 한 40만 원 정도 나올까요? 예, 얼마 되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합 부동산세, 공주가가 9억이 넘어가야지만 부과가 됩니다. 그 전에 9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도하면서 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한다면 보유세는 좀 피해갈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양도세가 좀 중과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외에 이런 지방의 3억 이하의 주택은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내가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걱정 없겠죠? 그럼 혹시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이렇게 대출의 비율은 굉장히 달라요. 무주택자는 뭐 80% 정도 나오고요. 1주택자는 7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주택자는 물론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은행은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은 가능하면 대출을 굉장히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다만, 이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주담대가 되지 않는다라면 사업자 대출이나 좀 고금리의 P2P 대출이나 또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이런 대출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지만 위험한 대출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전세를 맞추지 못하거나 매도가 되지 않아서 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라면 큰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거래가 가능한 그런 지역과 입지의 물건으로 투자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되셨나요? 아마도 이 월세 모닝콜 TV 세연쌤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강의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분은요, 벌써 3번째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물건이 첫 번째 낙찰 물건이었고요. 두 번째 낙찰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물건은 4천만 원으로 전세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조금 플러스피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건은요,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으셨는데 사실 첫 번째 물건을 하실 때에도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돈조차도 다 대출을 활용해서 낙찰을 받으신 물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아파트인데요. 자, 감정가가 1억 2,200만 원이에요. 확 올라왔죠. 네.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권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올려줬고요. 그리고 대출의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터득하신 거죠. 네, 이 물건도 제가 전에 유튜브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가서 촬영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 들으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네. 이 물건도 단독 입찰로 해서 입지 보면은 이렇게 되게 구축 아파트예요. 주변에 이런 신축급의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구축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은 재건축에 또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고자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2,400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자, 1억 3,500만 원으로 전세를 맞추셨어요. 현재 추진위원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매도를 하든지 조금 더 끝까지 가든지 이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자, 이 물건 두 번째로 낙찰을 받으셨고요.
세 번째 물건으로는 드디어 서울에 입성을 했습니다. 서울 노후된 빌라인데요. 예, 이 물건을 할 때도 돈이 없으셨습니다. 자, 보시면 감정가가 1억 2,300만 원, 신권이고요. 단독 입찰로 1억 2,7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이 물건도 1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맞추셨고요. 매매 시세는 2억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자, 이러면서 이분이 점점점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의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돈이 너무 부족해서, 또는 지금 주택수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도 투자금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모두 대출을 이용해서 방법을 찾으신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서울 빌라는 공주가 1억 이하로 해서 취등록세 중과되지 않고 1.1%를 부과하고 잔금을 납부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방법이 없지 않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저가주택들은요,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시세가 상승하고요. 또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또 굉장히 금리 인상이 되면서 세입자나 또는 실거주자들이 대출을 이용했을 때 많이 부담스럽고 이자를 납부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 분들이 이렇게 저가 주택들을 찾아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저가 주택은 어떠한 부동산 시장에서든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좀 습득하신다면은 소액으로 확신 있게 안전한 투자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세연 쌤이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소액님들 용기 내세요. 오늘 이렇게 소액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화이팅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